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오늘 민성원연구소 초대석 시간에는 서울의 서부 지역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영향력이 큰 이주화 어학원의 이주화 원장님 모셔가지고 서부 학군에 있는 고등학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학원을 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고 학생들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현재 입시도 정시 위주, 수시 위주, 어떤 학교들은 수시가 굉장히 많고 어떤 학교들은 정시가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에 맞게 고등학교 선택 전략을 잘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이주화 원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택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학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주화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화 어학원 이주화 원장입니다. 서부학군 입시의 기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예, 저 오늘 서부학군 고교 선택에 관련해서는 찢었다. 예,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 방송 진행해 주실 이지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성원연구소 교육부장 이지수 책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서부학군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서부학군을 한번 말 그대로 찢어볼까요? 네. 가보시죠. 고등학교 선택이 입시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서부학군에 있는 학교 특성,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개를 좀 먼저 정색하고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서부학군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 시내 중에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를 가리켜서 서부 지원교육청에서 지정을 한 명명을 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8개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키워드가 고교 선택이잖아요. 예, 고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돼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중등과정 내내 동안 고교 선택을 위한 체력이 되어 있느냐. 그렇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비고일인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를 좀 전제로 깔고 이제 8개 고등학교에 저희는 배치를 해서 이 학생들의 학업의 역량과 학습의 역량을 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고등학교를 좀 도파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름을 쭉 대자면 뭐 충암고, 숭실고, 선일, 동명, 대성고, 예일여고, 명지고 그리고 선정고까지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들의 좀 특징이 한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사립입니다. 특이하네요. 예, 리액션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인데요. 다 사립이네요. 예, 다 사립이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 시내 소재 고등학교의 보통 평균 인원수가 한 학년이 한 250명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250명 이상이라고 좀 보실 수 뭐 있습니다. 400명, 예. 숭실고는 400명. 360명. 네. 충암고등학교가 이번에 대통령 학교 맞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한 학교의 대통령 조명 실하냐 그러길래 조용히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일단은 인원이 좀 많다라는 거는 특장점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인원이 많게 되면은 뭐 내신 따기에 상당히 유리한 지점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네. 전교권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국어하고 수학에서 성적이 나오고 있나요? 이게 고1을 말씀하시는 고1 3월 모의고사를 본다면 고1, 3월이야 뭐 111이 나오죠. 예. 고1, 3월은 뭐 쉬우니까 또 상당히 또 변별력이 좀 없는 시험이죠.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학교 레벨을 볼 때 네. 3월 모의고사에서 네. 그 학교의 1등급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를 보고 그 학교가 상위권 고등학교냐, 네. 중위권 고등학교냐를 판단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휘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에서 111 나오는 숫자들이 수십 명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학교는 추측하기에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내신으로 대학 가기는 쉽지 않고
정시를 많이 도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렇죠. 거고.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300명 중에서 111 나오는 숫자가 뭐 10명 미만이다, 5명 미만이다라고 하면 300명이면은 4%가 1등급이니까 그렇죠. 12명 안쪽이 만약에 111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내신 관리를 통해서도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네, 판단하거든요. 학교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대략적인 거지만 추정치지만 좀 알려주시면 네. 어머니들께서 대학 고등학교 선택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뒷페이지에 일단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특성상 일단 수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그 수천 개의 고등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정시 확대나 의치한 약수 내지는 스카이를 목표로만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이 서부학군의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하고요. 일반적인 예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전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방송을 했던 의대를 위한 얘기는 사실은 그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 야, 나는 의대도 못 갈 건데 저렇게 들어야 되겠냐 하지만 그 서울에 있는 서부 정도면 대한민국 표준보다 그렇죠. 약간 높거나 비슷한 네네. 정도니까 오히려 오늘 방송이 어머니들이 고교 선택할 때 더 많은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방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서부학군 고등학교들의 어떤 수준 분석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일단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소장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컨설턴트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특목고, 전국고, 자사고 순위가 다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일반고도 이제 전국에 1군, 2군 내지는 이제 10군까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고 1군에는 어느 학교가 있는지 대체로 다 아실 거고 이미 민성원 연구소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된 학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1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서부학군에 있는 학교들은 일반고 중에서 3군에서 한 7군 정도 사이에 속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 뭐 대치동 강남권 부동산 올랐다고 해서 전국이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에 맞는 입시 전략을 해서 의대도 가는 거고 그리고 15개 대학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여기에 맞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하고 정시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친구 몇몇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강북을 뜨지 말라는 게 저 입시 컨설팅의 전략이거든요. 오히려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A급 학교보다도 강북이나 남양주 구리 쪽에서 오히려 내신을 따는데 덜 수고스럽기 때문에 강남보다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강북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정시 성적을 올리는 것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그 강남권의 내신은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수능에도 도움이 안 되는 수준까지 너무 깊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통합사회 시간에 그 얘기한 건데 이거는 이과 가래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수준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내신의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가 강북에 있었다면 좋은 내신과 수능 최저 내지는 수능 성적을 올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고교 선택은 모두에게 맞는 고등학교는 없고 네. 나한테 맞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네, 그 지역에서 그 오랫동안 그 분석을 해본 그런 분들하고 정확히 상담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10%, 20%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서부학군의 그 8개 고등학교가 일반고 3군에서 7군 정도 사이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럼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을 입학을 했다는 전제 하에 2.1에서 2.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합격선에 있다라는 학교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고 3군에 해당되는 학교는 저희 학군에서는 이제 대성고와 예일여고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대성고 예일여고에서 2.1에서 2.4 나온다. 반에서 한 3등 하는 거죠 지금.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는 무난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 5군에 속하는 이 학교들은 또 이제 있죠. 그 멘트를 하면 또 되게 컴플레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차 사부작 그냥 오픈을 그렇죠? 하도록 하겠고요. 이 학교들은 이제 건대나 동국대 내지는 홍대 정도의 무난하게 합격선입니다. 그러니까 턱걸이하고 문 닫고 들어가는 수준은 아니고요. 또 7군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이 학교들은 국민대나 숭실대, 명지대 정도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괄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단순화되지만 사실은
일반고 3군과 일반고 5군, 7군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수시의 전략들도 각각 다르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강북에 있는 학교들은 강북이라는 것은 이제 명문사립이 있는 강남권을 제외한 뭐 전체를 전 강북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경기도권이든 의외로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은 게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합격자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재수생을 다 포함한 정시 합격자 그렇죠. 숫자가 굉장히 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북이 왜 좋은 학교를 가냐면 수시로 한 방에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재수하지 않고 그 수준에 만족스럽게 학교를 다니는 거라면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자기보다 좋은 실력 안 좋았던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 보고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재수 삼수를 통해서 재수 삼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수능은 패턴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통해서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의 어떤 학교의 전교 100등이 심한 경우에는 강북의 전교 1, 2등보다 그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입결로 보면 강남의 100등이 강북의 1, 2등보다 좋은 학교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의 100등은 수시 카드는 다 버리고 그렇죠. 정시 카드로만 가야 되는데 가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친구들은 수시 카드를 다 쓰고 여유가 있으면 정시 카드까지 도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느 학교가 많이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갔냐 못 갔냐가 중요한데 그 아이가 많이 간 경우가 중학교 3학년 때의 나의 실력 요거가 전 바로미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휘문고등학교 학생이 3월 모의고사 성적과 내 3월 모의고사 성적 중을 비교를 했는데 나는 전교 1등이야. 근데 휘문고등학교 나하고 성적 같은 애가 전교 40등이야. 그러면 걔하고 나하고는 같은 레벨이잖아요. 일단 모의고사 성적 기준이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났을 때 얘가 잘 갔냐 내가 잘 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 그 내신 성적이 좋으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던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입결을 보는 거를 늘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그래서 서울대나 의대를 가고 싶어도 강북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강남이 많이 보내는 거는 약간의 착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속 시원하네요, 아주. 예. 그렇다면 이제 각 학교마다의 어떤 특징과 또 내신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결이 다를 텐데요.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부학군 내 8개 고등학교의 내신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학교 분위기를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표준 편차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앞장에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인원이 상당히 많고요. 뭐 우리 대통령 나오신 아니구나. 충암고는 그렇고 예, 대통령 나오신 옆에 학교 명지고 같은 경우는 거의 무려 422명. 예, 서울 시내 2위입니다. 1위가 배재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 인원이 많고 또 명지고등학교는 또 남녀 공학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8대1 이상으로 높아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편차가 상당히 학교 분위기를 우리가 점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예일과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 3군에 속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국영수 맨 오른쪽 그 내용 빨간 색깔 보시면은 표준 편차가 거의 뭐 한 자리 숫자 내지는 10대 초반 그러네요. 이렇게 돼서 국영수가 표준 편차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약간 눈에 띄게 표준 편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뭐 이런 학교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이 표준 편차의 학년별 추이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지역권은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사실은 없고 왜냐면 내신이니까 1학년과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의 표준 편차가 비슷한 학교도 있고요. 그 비슷한 학교는 예일과 대성이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2학년이 돼도 겁나 빡세게 하는 거죠, 애들이. 그렇죠. 예, 3학년 1학기까지 놓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떠냐면은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어떤가요? 내신이 문신처럼 이제 딱 나왔어. 안 지워지네 이게. 예, 이래가지고 이거를 답이 없는데
이제 좀 올려보려고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안 올려지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뭐 머리 깎고 막 눈썹 깎는다고 이렇게 막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린다고 해봤자 뭐 0.5등급 오르고 이 과목을 오르면 저 과목이 내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전략을 잘 못 짜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렇다고 막 놔버리진 않습니다. 뭐 어디 한강 가서 자전거 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몸은 스카에 있고 학원을 겨우 다니죠. 그런데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놓는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서울시내 일반고 표준이 아마도 위에 있는 표준 편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 18, 23 정도로 늘어나고요. 자, 그리고 지방고 표준이 아무래도 18, 23, 25 이렇게 늘어나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그럼 저 학교는 되게 후졌다. 저 학교는 뭐 별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한 면만 보시는 거죠. 누군가 공부를 놨다면은 한편으로는 누군가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계속 내가 그렇게 특별히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성적이 자꾸만 조금씩 오르는 거지? 이유는 누군가가 깔아주고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내신 관리 하다 보면 제일 내신 따기가 쉬운 게 첫 번째. 왜냐하면 애들 방학 때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한번 하면 내신 따기 쉽고 그렇죠. 제일 따기 힘든 게 저는 1학년 2학기 같아요. 1학년 때 1학기 때 한번 잘하는 애대로 못하는 한 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가 제일 심하고 그게 2학년 1학기까지 유지되는 것 같다가 2학년 2학기로 가는 순간 난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내신과 두 번째 내신만 잘 따면 내가 포기하냐 남이 포기하냐 싸움에서 남이 살살 포기해주면 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옛날 같지 않고 내신이 잘 나오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각 고등학교마다 저희는 이제 영어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영어과의 내신의 난이도를 한번 보시면서 주요 과목이고 뭐 4단위, 5단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각 고등학교의 내신의 어떤 출제 난이도와 경향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이렇게 서열을 쭉 내렸는데요. 지금 여학교하고 남녀공학 그리고 남학교 이렇게 순서대로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페이지를 잘 읽어드리는 것보다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 딸내미다. 그러면 이제 예일, 동명, 선일, 여고입니다. 그리고 공학을 보내게 되면 명지나 선정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예일과 선정 중에 어떤 내신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제일 빡센 거는 예일 여고가 아무래도 이유는 영어 지문이 뭐 고등과정에서는 교과서 지문만 갖고 내는 것이 아니고 부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간접 연계돼서 외부 지문하고 같이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이제 수능이죠. 뭐 처음 보는 지문을 시험장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일여고가 가장 수준은 좀 영어 내신 자체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사실은 굉장히 적죠. 자, 그런데 명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점수 보시면 56.5점입니다. 상당히 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표준 편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19.6으로 벌어져 있는데요. 이유는 남녀공학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예, 남학생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직 전두엽이 좀 덜 발달된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몸과 마음은 중학교 3학년에 머물러서 막 축구하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쿠션처럼 이렇게 깔아주는 남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최상위권에는 남학생들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에서 점수를 좀 딸 수가 있는 좋은 유리한 학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이게 서울 강남권하고 전국권하고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영어예요. 사실 강남권에 있는 상위권 고등학생들은 수능 영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에서 1등급 숫자가 10% 안쪽으로 나올 때는 사실 10명 중에 9명 이상은 1등급이 안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1등급을 향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은 현실인데 강남에 있다 보면 중학교 2학년 아이들도 수능에서 95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괴리감을 느끼는데 그 서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면 사실 영어라는 게 단기간에 실력을 올리기가 쉬운 과목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그 어휘 같은 경우도 일단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독해 속도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회나 과학처럼 3달 열심히 했을 때 점프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어서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만약에 그 뭐 대치동처럼 1등급 숫자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수학과 국어라는 과목을 가지고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지역 이외의 지역은 오히려 영어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선택을 해줘야지 그 학교에서 내가 내신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이어서 남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명지, 선정, 대성, 충암, 숭실 이렇게 이제 지원 가능하실 거고요. 이 중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내신과 모고의 성적의 어떤 그 부등호 방향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예일과 대성고 학생들은요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점수가 좀 더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모든 등급들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뭐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라고 치면은 내신은 3이 나오는데 모의고사야 뭐 1등급은 무난하게 찍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내신이 좀 더 좋거나 요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지금 이거를 정말 잘 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라는 게 고1 때 치르는 거랑 2학년 때와 고3 6월 이후에 치르는 모의고사 점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수록 어려워지죠. 예. 그리고 입시를 치러보신 학부모님들은 이걸 이미 아세요. 첫째 자녀를 입시를 치러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 지금 1등급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장난하는 거야. 지금 재수행도 없어. 이거 다 아시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모의고사 대비가 좀 부진한 경우들이 있어요. 요건 약간 네. 강남 애들 보게 되면 믿고 가는 과목처럼 네네네. 하는데 그 끝까지 연속성 있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네. 유지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중3 때 수능 시험이 95점 나왔는데 고3 되니까 이게 80점 2등급, 대요. 3등급. 네. 예.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어느 정도 실력 올라가면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유지는 해주는 정도 노력은 네, 반드시 해야 그렇죠. 된다.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예일이랑 네. 대성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영어가 좀 더 높게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실제 학교 문제 자체도 내신 문제 자체도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연습을 시키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고요. 예일여고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일여고는 제가 내신을 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지금 지문 자체를 똑같이 내지 않죠. 복부수로 내지 않고 지문 자체를 상당히 많이 변형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한 어떤 이 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내성을 좀 익히려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아, 예, 이유는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 서술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모의고사 패턴하고 동일하게 만약에 출제를 한다 그러면 변별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남학교의 특성답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면 애들이 줄서기를 참 잘하잖아요. 영어 내신에서 바로 어법, 예, 어법 문제를 막 대량 어떤 막 때려 말인지 부어가지고 알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외부 지문을 대성고는 항상 출제를 하죠. 예, 다른 이제 우리 동명 내지는 선일이나 명지 이 학교들이 뭐 외부 지문을 전혀 안 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내신스러운 내신 문제를 낸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해 드린 내용들이 서부학군이구나. 그래서 서부학군에 저 8개 고등학교는 저런 특징이 있고 뭐 내신도 저렇게 나오고 모의고사가 더 높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구나 이제 이러실 텐데 이거는 이제 정보잖아요, 정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상에 대한 정보고 고교 선택을 우리 집에 있는 개를 갖다가 지금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이런 걸 하실 때에는 가장 지표가 되는 거는 우리 집 그 아이의 어떤 실력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력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시죠.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의 성격에 맞는 고등학교 찾는데 네. 성격이 아니고 뭐에 맞는 고등학교 찾아야 된다? 성적? 성적에 맞는 네, 고등학교 맞습니다. 찾아야 되는데 네. 우리 아이는 남녀공학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아이는 활달해서 이런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얼마나 험한 분위기를 얘기인지 막 그럼요. 고등학교 그러면 안 가면 되죠. 바로 느끼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름은 미만고. 그래서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시험을 국수형 과목을 아이들하고 이제 1년에 2번 이렇게 치르고 있고요. 예비고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앞서 첫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교 선택 참 중요한데요. 지금 고교 선택 어디를 해도 큰 차이가 제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실력을 고등학교 예비고일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고1, 고2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쳐준 상태에서 어디가 더 유불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래서 중3 때 저희가 이제 미만고를 2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학생의 경우와 남학생의 경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국수형을 다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좀 쉬워요. 예, 쉽고 또 수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보는 게 맞냐? 뭐 수원 수투까지 뭐 선행을 했는데 지금 중3 과정을 보는 게 맞냐? 이제 이러시는데 제가 되묻죠. 수원 수투를 다 하셨는데 왜 중3을 못 풀어요? 왜 중3이 그 점수가 왜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괴리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럼요. 일단은 국수형 모의고사를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가상의 주화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이주와 양의 점수를 보시면은 이 학생이 이제 국수형 시험을 봤을 때 퍼센테이지가 95%, 89%, 영어는 원점수 94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능 등급이 1, 2, 1이 뜨겠죠. 그럼 이 친구한테 야, 너 지금 이제 한 6개월 남았다.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5월 초에 보통 내신 치르는데 일단은 3월 딱 모의고사 봤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 봤을 때 목표 등급은 1, 2, 1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1, 1, 1 못 찍어 넣어 지금. 한 과목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1, 2, 1이야. 이렇게 딱 찍어 놓고 그것을 미루기 위해서 이제 매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얘기 하려고 미만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학생이 지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고, 선정고, 특히나 과중반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일여고 이렇게 이과를 아마 희망을 하겠죠, 이 친구가. 그러면은 각각의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신의 추산 등급이라는 걸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전국구를 당연히 할 수는 없고 8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는 거의 뭐 3%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많은가 보죠. 예, 맞습니다. 예, 데이터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는 이제 명지고 가면 너 1.7 될 거고 선정고 가게 되면은 너 2.23 정도 나올 거고 예일여고 가면 2.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님 같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예일여고 가서 성적 올리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예, 민성원 소장님처럼 저돌적이신 분은 예, 이렇게. 근데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하죠. 아, 예, 예, 예. 무조건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가서 네. 더 일을 찍는 게 가장 좋은 게 예. 그런 마음을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딴 애들도 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딴 애가 놀아줘야 되는데 딴 애가 안 논다.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다. 네. 예, 저희도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은 이제 처음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또 다녔던 재원생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명지를 가든 선정 과중을 가든 예일여고를 가든 전략이 다 달리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학생이 미만고 1회를 보고 대입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의 과정들을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보니까요. 명지고등학교를 간 아이는 2대를 가요. 저 정도 점수면. 그런데 고교 추천 전형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면접이 20%가 있죠, 현행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선정 과중을 네가 갔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종합으로 갑니다. 종합으로 가서 한양대를 이제 학종으로 뚫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내신이 제일 빡세다고 했던 예일여고를 딱 가니까 이 친구는 역시나 이대를 갑니다. 그런데 명지고등학교에서 이대를 가는 학생과 전형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예, 최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인재 전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단순하게 예일여고 가면은 내신이 빡세니까 가지 마라. 아니면은 뭐 선정과중은 또 애매한데 갈까 말까? 뭐 이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는 좀 성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정량적인 어떤 내신의 추산 등급을 이해한 상태에서 얘가 정말 활동을 좀 잘하는 아이인가? 아니면 조용히 내신만 공부할 수 있는 아이인가? 아니면 수능 대비가 지금 너무 노답인데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인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아이가 16개 이내의 대학을 간다 그러면 정시가 확대되니까 조금 불편할 거고 16개 이외의 대학까지 괜찮다. 거기는 그 수시 종합 전형이 아직도 유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무조건 스카이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 대학을 두세 단계 올리는 정도까지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남학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 지금 충암, 숭실, 대성고 이렇게 보통은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특히 이제 충암, 숭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대성고등학교는 자사고였다가 이제 자사고가 아니고 지금 일반고로 이제 전환이 된 상태인데 여전히 자사고 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많이 잘 보내고요. 예, 그런 부분들 일단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뭐 대성고 가면은 애가 막 너무 질려버릴 것 같아, 막 애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러실 수도 있지만 또 뭐 숭실고 간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또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의 사례를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재원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모든 게 우수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를 봐도 그렇고 수학은 수학대로 잘하고 이제 굉장히 모든 것들이 갖춰져서 모고나 중등 내신이나 미만고에서도 우수한 점수들을 계속 이렇게 넘사벽으로 만들어줬는데 중3 때 저는 대성 가신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숭실을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어머님께서 굉장히 전략가셨고 역시나 숭실고에서 이제 직윤 받고 또는 일반 전형으로 해서 6개 수시에서 거의 뭐 6개 다 완전히 막 석권을 했습니다. 서울대 당연히 갔고요. 카이스트도 학종으로 합격을 했고 예, 이런 부분들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 미만고라는 시험을 그 지역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 생각보다 타 지역에서 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대왕중학교 일원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왕중학교 학부모님께서 우리 은평구까지 미만고를 보시고 오셨어요. 실화. 사실 강남에서. 저희도 네. 미리 보는 중간고사 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 중간고사라는 거는 국어하고 영어는 워낙에 그 학교마다 교과서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 수학 위주로 네, 중간고사 준비를 한번 미리 보는 중간고사. 아. 우리는 뭐 미중 미보중. 미보중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름을 유비취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유비취. 유비취?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준비하면 준비가 유비 있으면, 무한이니까 취한다. 아, 유비취 약간 네. 해서 좀 느낌이 멋있네요. 영어로 하면 유하고 비치 바닷가도 될 수 있고 뭐 섞어서 유비취. 그래서 미만고 좋은데요. 근데 미만고 미리 만나는 고등 시험. 네. 미만고 시험 대왕중학교 학생 어머님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는데 충암고등학교 지원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 여기가 지금 무슨 연고지가 있으시냐? 이제 전혀 없다. 전혀 없고 충암고 가서 내신 잘 따가지고 1학년 때 내신 나오는 거 보고 계속 갈지 이사도 올 거다. 근데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정시 대비하러 다시 그냥 강남 올란다. 탈 강남을 예. 하실 예정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이제. 야, 근데 오늘 그 이주 원장님 처음 초대했는데 사실 그 지금 실시간으로 159명이 들어오신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저희 시청자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는 방송을 할 때 전국 단위의 어머니들 상대로 방송할 때가 많은데 지금은 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주 원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신다는 말, 예. 외모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외모 좋다, 말씀 잘하신다. 예. 좋은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예. 제 좋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더 눌러주시기 큰현이 언니, 감사하겠습니다. 미경이 언니 빨리 구독해.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역시나 이제 충암, 숭실, 대성고등학교를 지원했을 때 입시 그 수시 원서도 같은 수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 안에서도 학종으로 몇 장을 쓸 건지, 학교로 몇 장을 쓸 건지, 또 거기에 맞춰서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시기별로 잘 맞춰서 할 건지가 결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장님하고 지금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학원장님들이 그 중학교 학생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주환님. 그러니까 중등부 때 입시를 알고 있는 원장이 하는 학원을 다니는 거하고 네. 그냥 무조건 그 특목이나 뭐 고등학교 입시 뭐 이런 내신만을 가르치는 학원하고 이게 좀 다른 게 현장에 있다 보면 중학교 선생님들은 대학 입시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네. 심지어는 고등학교 선생님조차도 제가 그 어느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생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해달라고 입시 전략을 근데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학교가 정원이 굉장히 많은 학교였는데 저는 그 대상자가 학부모 대상이 아니고 그 학교에 있는 교원 연수를 저한테 부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입시 설명회 해달라. 그래서 입시 설명회를 열심히 했고 이런 전략을 짜야 된다, 저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 질문이 있으니까 하면은 보통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아이는 고1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매 중학교, 초등학교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반 애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자기 본인 아들, 자녀. 딸. 그래서 아니 제가 그 교원 연수를 상상을 왔는데 못했는데요, 이거는. 교원 연수를 왔는데 왜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걔네들은 지네 엄마가 신경을 써야죠.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게 그 학교에서 내가 보고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때도 수능을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투입을 잘 안 해요. 네, 네, 네. 그게 마찬가지로 어차피 중학교 때도 대학 잘 가자는 게 어머니들이 학원을 보내는 목적인데 전 사교육은 서비스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서비스를 하려면 진정한 걸 서비스해야 된다.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고교 선택이든 입시에 대한 게 해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이나 입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데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내신의 추산 등급들을 저희가 이제 저렇게 숫자로 딱딱딱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저걸로만 대학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저걸로만 뽑는 대학이 없죠. 가고 싶은 대학에서. 일단은 앞장에서 보여드린 뭐 생기부를 보는 즉 학종 전형도 있고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고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 또 다들 좋아하시는 그놈의 의치한 약수는 당연히 또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학업 역량이 참 중요하겠죠.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게 내신이 몇 등급이야, 어디가 더 유리해, 불리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의 역량이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학습의 역량, 학업 역량 비슷한 말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요. 일단은 학업 역량은 정량적인 어떤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습의 역량은 정성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앞에 그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민성호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직접 하시고 경제 수업이라든가 인문학 수업들을 많이 초등, 중등 과정들에서도 진행을 하시고 뭐 거의 뭐 1타급 강사로 지금 대박 터졌다 이런 말씀 좀 들었는데 토요일 날 몇백 명이라고요? 뭐 아직 뭐 이렇게 말씀. 전국 단위에서 듣기 때문에 네, 너무 줌으로. 그래서 저거다, 저거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일단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보게 만드는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성적 평가, 즉 주제를 탐구하고 토론할 수 있어서 그걸 글이나 말로 얘기할 수 있는 애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비고일 과정 또 중등부 과정에서는 이런 학습 역량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이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했던 두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이제 영상 두 개를 유튜브에서 뽑아서 보여주고 네가 선택해 어떤 걸로 할래? 반도체 할래? 아니면 생명 다양성으로 할래? 이렇게 이제 하고 관련된 독서라든가 이제 추천 도서들을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모두가 써야 돼요. 카페에 들어와서 다 이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쓸 때에는 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뭘 읽었음, 알았음, 파악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확장을 시켜서 자기만이 배우고 느낀 점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49자로 글자를 제한을 하고 있죠. 249라고 하는 숫자를 보시고 아실 만한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떤 숫자인지 바로 고등학교 가면은 세특의 한 학기의 글자 수 제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저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갑자기 뭐 수행 평가가 나왔다.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써라 그러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요, 애들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을 쓰라고 하는 거구나. 지식을 좀 더 확장을 시키라는 얘기구나. 나만의 지식 탐구 방법이 뭐가 있다는지를 어필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서 써서요. 궁극으로는 2학년 이제 선택 과목 선택할 때 우리 고1 이제 한 5월에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이런 과목들 뭐 화학이나 화투, 물리, 문투, 뭐 경제, 사회문화 탐구, 융합과학에서 선택 과목들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학종에서 이제 결이 좀 이어지는 그런 학생들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저 한 5줄 요약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이 5줄 요약하는 연습을 저는 애들한테 많이 시키는데 예. 이 5줄 요약 정도면 1분 이내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연습은 향후에 면접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국어 지문도 한 5줄 정도가 한 문단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런 5줄 요약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독해력도 되게 좋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질문하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실력을 쌓는 건데 실력은 당장의 성적을 올리지 않지만 향후의 성적을 올리는데 밑바탕이 돼서 제가 하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결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뭐 두 번째 소재 이제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고 하는 이제 지금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말씀을 우아하게 하시는 너무나 멋진 근사한 교수님 말씀 듣고 또 관련된 독서들 확장을 해서 저런 훈련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역량하고 학업 역량 두 가지를 다 준비를 시켜서 그러고 나서 고교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는 이제 각 고등학교의 장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할까요? 아니면 조금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제 같아요. 맘대로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주화 원장님이 초대석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도와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성고등학교는 일단은 넘겨보시죠. 예, 네. 대성고등학교는 지금 일단 자사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남편이 나온 학교이기도 합니다. 대성고 화이팅! 자, 그런데 우리 대성고는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이과 문과의 어떤 그 포진도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서부학군에서 8개 고등학교 중에서는 4년제 대학교 진학 지역의 1위죠. 예, 그래서 전교생이 이제 입결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전문대를 2명인가 갔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 진학은 지역에서 거의 꼴찌다. 안 가는 거죠. 그냥 재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대성 이렇게 나온 애들은 재수를 해도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강남권으로 와서 재수 종합반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우리 이지수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에 강한 수업을 합니다. 내신 자체도 수능에 맞춰진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사실 이 학기 중간에는 학생들이 내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해야 되고 여름방은 너무 짧고 이 학기도 역시 같은 1년의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내신에 이렇게 목매어서 계속 끌려가다 보면은 수능 대비를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내신이 수능에 맞춰서 진행이 돼 있다 보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예, 우수한 학교입니다. 그 대성고등학교에서 그 등급 올리는데 혹시 국어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특히 비문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주무르라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최상위권은 비문학에서 싸움이거든요. 국어는. 예, 맞습니다. 근데 비문학 준비하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대성고가 자사고 뽕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특징이 이제 자율적인 토론과 실험이 굉장히 발달이 좀 되어져 있어요.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학교가 개방이 되어져 있고요. 함께하는 동아리나 토론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 중에는 당연히 종합 쪽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정시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좀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예일여고입니다. 예일여고는 과중이에요. 예,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고 그러나 이제 떨려서 잘 지원을 못하고 예, 여학생들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인원은 이제 1학년 기준 28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은 뭐 미국의 명문대학교. 예. 여기가 아마 환일고등학교하고 예일고등학교가 맞습니다. 그분이 예환인가 아마 그랬던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성함이 맞습니다. 창업자가 예. 창립자가 예. 그래서 예환, 환일, 예일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예, 미국의 예일 못지않은 명문고 맞습니다. 예. 일단은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이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율 주제 발표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1학년 때 약간 내신 따기 좀 빡세죠, 사실은. 많이 빡세고 좀 열심히 한다고 바로바로 티가 나는 학교들은 아닙니다만은 버티기만 한다면 여자라면 우리 예일 가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버티기만 한다면 사실은 맷집이 상당히 켜질 수 있다. 이런 학교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럼 강남의 진선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정시에 좀 맞춰서 아이들의 입결이 좋아지는. 예. 진성보다 이제 인원도 많고, 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실제로 입결을 보게 되면은 의치한 약수를 해마다 결과가 나와요. 예, 서울 의대도 지금 뭐 이수 땡양도 지금 합격을 해서 본과 잘 다니고 있는 상태고요. 1.8등급 내지는 이런 학생들도 서울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2.1x
뭐 이런 학생들 연세대 합격한 사례 있고요. 2.7등급 이하도 이제 이화여대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역으로 입학을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정시로 간 아이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신 잘 따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학종을 예, 잘 맞습니다. 해석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어서는 선정고등학교인데요. 지금 앞서서 대성고 그리고 예일여고, 선정고등학교 이렇게 세 번째로 소개를 드리는데 이 순서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인기가 제일 많은 학교고요. 선정고등학교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상당히 라이징을 한 그런 학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과중이죠.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남녀공학입니다. 남녀공학에 갖고 있는 특장점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참에 이주 원장님이 너무 분석을 깔끔하게, 혹시 대기업 기획실에 계셨던 아니 경험이나요? 집에 있다가요. 교습소 하다가. 예, 제가 이제 분석하는 게 현대그룹 비서실에 있을 때 아, 예. 기업 분석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분석을 하는 게 저는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네. 동부권 전문가도 초빙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부권은 저런 학원 없나요? 야, 이거 대단한데요. 워낙에 지금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그 동부권에서도 그 본부장님 꼭 좋은 학원 모셔가지고 우리 초대석에 꼭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선정고등학교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네. 네. 예. 과중학교고 과중반이 있고요. 과중반이 3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중반하고 선정고의 일반고하고는 좀 구별해서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저희가 학종에 유리한 학교와 학생부 교과에 유리한 학교를 8개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표로 삼아서 리스팅을 했는데 선정은 2번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과중반은 학생부 종합에 유리한 그렇죠. 예, 사례가 될 것이고 일반반은 그렇지 않겠죠. 교과에 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당연히 학종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중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선정에 대한 관심은 뭐 굉장히 많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물화생지를 다 과목을 당연히 이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꾸준한 의치한 약수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내신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성과 예일보다는 좀 덜 빡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과중이 있고 일반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과중 아이들이 좀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쿠션도 있고 그리고 또 남녀공학이고 과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관심 갖고 있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종합이 좀 더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교과보다는 종합이 좀 더 유리하고 정시에 과연 강하냐, 이거는 얘기를 그렇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이어서 이제 충암고등학교하고 명지고등학교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충암고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나오신 모교입니다. 야구도 굉장히 잘하고요. 예, 우리 충암고 일단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충암고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대를 지원을 하실 예정이시다라고 한다면은 공대 남학생들, 이렇게 내 로망이 공대 오빠다라고 하시면 상당히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이, 일단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공대를 지원하기 위한 뭐 수리수리 마술이라든가 컵룰이라든가 이런 유명 동아리들이 이미 있고요. 각 대학에서는 이미 그 동아리의 존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동아리 인기 순위는 당연히 높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전교권 학생들을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 있는, 검증이 된 인프라 구축이 좀 되어져 있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아마 강남권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노력을 하면 성적으로 보답이 되는 학교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막 너무 이상하냐, 그 상위권 항상 상위권이 있죠. 아무리 좀 이렇게 성적이 보장되는 학교라 할지라도.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매력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충암고등학교고요. 우리 충암은 학생부 종합과 교과가 지금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포진으로 6장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3.3이나 4.3 정도를 노려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명지고등학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지고등학교는 인원이 422명이에요. 맞네요. 예, 저희 딸이 이제 나온 고등학교이기도 한데요. 예. 일단은 입시에 강한 여러 가지 진로 활동들이 있습니다.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진로 방향성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뉴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그 사립 명문고답게 학교에서 저런 부분들을 끝까지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뒤치락엎치락 하는 게 아니라 공립들이 약간 우리가 보장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명지고등학교는 역시나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 있고 교과서 특기랑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활발하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명지고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지가 안 한 겁니다. 예, 학교에서는 이미 어느 학교에서 정도 노력을 해주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원수가 워낙 많고 또 남녀 공학이고 또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아까 맞습니다. 보시면 평균 점수가 조금 이렇게 낮은 학교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포기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짱을 떴다 그러면은 점수가 보장이 되거든요. 수학도 제가 한번 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명지고 학생을 제가 관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수학이 이제 강남권 문제를 많이 풀고 간 학생이었거든요. 네. 했더니 굉장히 쉽게 아. 점수를 개탄 경우도 있었고 통과나 통사 이런 내용들 봐도 교과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내가 만약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항상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저 그런 친구들은 진짜 그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다 그렇죠. 해석 그 해결을 해도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아까 전에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워낙 이 경쟁률이 높아서 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감사기도 드렸던 그런 명지고 경우였던 것 돼가지고? 같아요. 네. 힘들었어요. 들어갈 때 많이 되게 떨었어요. 예. 너무 진정성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 명지고등학교에서는 최저만 잘 맞추는 전략을 짠다 그러면 정말로 개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실제로 뭐 의대 진학률도 해마다 나오고 있고요. 한의대도 지금 합격을 했고 이렇게 좋은 입결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형을 짤 때 명지고등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나는 무조건 학종으로 갈 거야. 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종과 교과로 둘 다 좀 균형감 있게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경희대 한의대 붙은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로 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각각의 고등학교의 장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든 고등학교가 뭐 어느 학교 내신을 따기가 좋다, 뭐 어떤 부분은 뭐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가 일단 배정이 되셨으면요, 다 그냥 좋은 학교입니다. 그럼요. 예, 우리 학교니까요. 그럼요.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은 아니고요. 서부학군 수능 최저 등급과 고등학교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골치가 아픈 게 이제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수능 최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원에 굉장히 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내신 기간도 저희는 한 7주, 8주씩 잡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5월 첫째 주 내신에 너 진짜 맷집 있어? 너 정말 잘 딸 수 있어? 이제 이런 걸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 딱 입학을 하면 3월 첫째 주부터 그냥 내신 개강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11월부터입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이 동네 분위기가 내신 따기가 더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저희는 11월부터입니다. 11월. 역시 멋있다. 왜냐하면 그게 한 번으로 사실은 수시가 끝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게 예. 시작이 아니고. 기세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내신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능 최저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권하고 우리 서부학군하고는 약간 전략이 달라야 되는 거지. 다르죠. 예, 어느 지역의 전략이 맞다 옳다 틀리다의 개념은 전혀 아닐 것 그럼요. 같은데 일단 수능 최저 등급이 결국에는 고등학교 분위기를 우리가 좌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3합을 맞춰야 된다. 3합 4다, 3합 5다, 3합 6이다 이렇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과목을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3합을 맞춰야 되면 일단 어려운 게 수학이고 국어니까 수학이랑 국어랑 탐구를 해서 3합 4를 맞아야지. 이게 맞습니까? 3합에는 무조건 영어죠. 영어가 무조건 미쳐버려 진짜. 그래서 영어가 당연히 이제 절대평가고 이게 이제 쉬워졌다 혹은 이제 만만하다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영어를 당연히 끌어안고 나머지 과목 2과목을 선택해서 3합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중간 과정에서 약간 이게 놓쳐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합을 맞출 거면은 무조건 영어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특구에서는 영어는 이제 기본이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우리 서부학권에서는 영어는 기본으로 다 돼 있지 않거든요. 기본으로 돼 있지 않고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다 만만하게 넉넉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이라는 예쁜 숫자를 만들 거면은
영어를 필수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사실 드리고요. 영어는 1등급 만들기가 다른 과목보다 쉬워요. 맞습니다. 그게 왜 쉬우냐 하면 그 강남권 아이들이 수학이 만약에 1등급이 떴다 칠게요. 그러면 1등급에서 이 아이가 유지하고 싶을까요? 만점을 받고 싶을까요? 만점을 받고 싶겠죠? 국어도 현재 1등급이 떴어. 그럼 얘가 유지하고 싶어요? 만점 받고 싶어요? 만점 받고 싶어요. 근데 영어는 1등급이 만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우수한 아이들이 1등급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거를 만점 받으려는 시도를 안 하고 유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노력으로 2등급 아이가 노력을 통해서 1등급 진입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월등히 쉽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괴랄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영어거든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걔네들도 상승하려고 그러면 나도 공부하면 그 네. 자리인데 그게 이제 얘네들이 절대평가에, 유지만 하려고 예. 하기 때문에 진입이 쉽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최저를 맞추는 것이 용이한 학교도 있고 뭐 용이하다라는 표현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최저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그 육학종 쓰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너무 안타깝죠. 지금 육학종 쓰면 안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한 가지 전형으로만 뽑지 않는 이유들이 다 있을 텐데 그리고 교육특구나 특목 자사고 학생만을 뽑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역 그렇죠. 균등이라는 게 네. 있고 그렇다면 서부학군 일반계 고등학교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구멍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 구멍을 약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최저 맞추는 부분에서 뭐 3합 5를 맞추든 2합 7을 맞추든 일단은 영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전략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과목에 비해서는 1등급 받는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또 1등급 안 받아도 2등급 받는 경우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열린 문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그 일단은 내신 잘 봐야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각 학교마다의 어떤 특징에 맞게끔 아이 성향이 학종에 유리한지 학교에 유리한지를 놓고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각각의 고등학교의 특징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부학군 고교 선택 학생의 역량 분석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의 역량과 학습의 역량으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칸에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학업 역량은 내신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아이냐 이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 학생과 이제 내신 리뷰 회의를 좀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학생은 영어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영어과만큼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내신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지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이제 OX 분석하고 정오표도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금 끊겼나요? 괜찮나요? 예. 그래서 일단 봤더니만 이제 내용 일치불일치라는 영어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에 이렇게 지문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팩트냐, 폴스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내용이 맞냐 틀리냐뿐만 아니라 약간 이거를 추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 일치까지도 있는데 제가 지금 눈여겨봤던 건 그 친구가 그걸 2개를 틀렸더라고요. 그 유형만. 그래서 시험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깨끗해. 내용 일치불일치를 푸는데 왜 이렇게 깨끗해? 겁나 직관적으로 푼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신을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컨선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되느냐.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수능 최저 관리는 학부모님이 해주셔야죠, 사실은. 애가 어떻게 최저도 하고 내신도 하고 학종도 뭐 교과도 하고 다 하겠습니까? 저 학교가 그렇게 또 널널하게 두지 않으니까 네. 억지로라도 좀 수능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그 보험처럼 늘 네. 준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학습 역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독서실 가서 뭐 플래너 짜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반도체라든가 뭐 생명 다양성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서 깊이 있게 몰입해서 들어가서 지식 탐구의 역량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딱 갔는데 당연히 모든 과목들의 수행 평가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를 못해서 헛소리를 한다거나 엉뚱한 얘기를 쓴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없게끔 지금부터 이 관리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제 경제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이 맞다 이런 말씀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PPT 준비한 것으로는 제가 이제 오늘 초대를 받고 아마 저를 초대하신 이유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치한 약수를 위해서 저를 초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고민이 100명이면 100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지역, 경상도 지역, 강북 지역 다 고민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거기 계시면서 계속 고민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준다면 정말 진실한 보도가 나갈 것 같다. 또 정말 오늘 초대를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마지막에 12월에 진짜 그 4장의 그 카드를 적는 것들이 네네. 또 아이들의 입시 전반을 다 결정을 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정시만 있는 건 아니고 정시가 확대되는 학교, 수시 맞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학교 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한번 방점을 찍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내신 잘 따게 일단 중1, 2부터 빡세게 공부시켜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가든 간에 그래서 2.1에서 2.4등급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2.1과 2.4등급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대입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민이고 가장 보편적인 숫자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입니다. 일단은 내신 잘 따게 만들고요. 그리고 학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특히 수시에서 학종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학습의 역량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최저도 맞춰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 떨어졌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렇죠. 최저 맞춘 애는 저는 재수에도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최저도 안 맞추고 뭐 이번에 끝나 인생이 그냥 가보면은 또 이제 완전 반수 생각 나고 또 원서 또 쓰네 마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아이들한테 3학년 2학기까지 대신 놓지 마. 수시로도 재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크리스트 한번 학부모님들께서 펜 딱 드시고 이 내용들의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학업의 역량이 내 새끼가 되느냐 지금. 국수형 모의고사 봤냐? 아 근데 뭐 수학은 뭐 너무 어쩌고 저쩌고 뭐 범위가 맞지가 않고 국어는 태어나서 이 시험지를 처음 받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뭔가 이렇게 용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만고 보세요. 이주와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고교 모의고사를 통해서 국수형 세 과목의 역량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의 역량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1학년의 고교 내신 등급들을 좀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입시가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3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이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목표 학과와 목표 대학들을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참 그 방송하다 보면 네. 별일이 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과 교과에 유리한 학교들을 보시면은 지금 과중을 하고 있는 이제 선정 과중과 예. 또 숭실고등학교 예일여고 그리고 이렇게 쭉 있으시면은 여기가 이제 학종에 가장 유리한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꺼버려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교과로 좀 더 유리한 학교들이 아래에 포진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하시면서 고교 선택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제가 사실 서부 지역 쪽의 학생들을 많이는 안 다뤄봤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얘기 같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선택을 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영수에 대한 수능형 국영수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는 중3 때까지 확보하면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더 자유롭다. 그렇죠. 두 번째는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은 대학 들어갈 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을 준비했던 그 습관은 그대로 고등학교로 가는 경우가 네네. 많아서 맞습니다. 그 내신 성적만 너무 딸라고 노력을 하는 거는 국영수의 기본적인 실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시나 최저 맞추는데 나중에 고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력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내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실력은 좋은데 꼭 아차 실수 뭐 벼락치기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A가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2, 3으로 떨어지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 1학년 이상의 어머니들이라면
뭐 1학년이야 내신이 없으니까 실력 위주로 하다가 2학년 때는 적절하게 국영수 실력과 내신을 잘 따는 스케줄을 가져가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지역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그 수시와 정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나한테 제일 좋은 학교를 선택하면 그게 효과적인 그 고등학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주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우리 그 고교 선택이 진짜 그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선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수시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시는 보험처럼 준비하는 게 가장 입시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이주 원장님 오늘 뭐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시청자들께 뭐 핵심 포인트 한 3가지만 딱 말씀드린다면 3가지나요? 예. 2가지 한번 해볼까요? 다 했는데?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저희 지역의 저희 아이들, 예, 그리고 또 저희 지역과 가장 비슷한 전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되는 중3 학부모님, 학생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성적이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오늘 좀 제가 오은영 박사님은 아닙니다만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고등학교를 이런 것 저런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실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내신이 안 나오면은 막 전학을 간다, 뭐 어디로 뭐 이사를 간다, 이제 뭐 자퇴를 한다,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서부학군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가 일단 선택한 학교고 우리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고 이 안에 분명히 전략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교 선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 이주아학원에서 미망고 보시고요. 다음 주 목금에 이주아학원 고교 선택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부학군의 이주 원장님 모셔서 그쪽 지역의 고교 선택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 시간과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방송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